복습부터 좀 하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제일 첫날에 우리가 역학 들어가겠다. 역학. 역학. 역학의 학습 목표 몇 개 거쳐서 왔나요? 몇 개 거쳐서 왔어? 뭐야, 미친. 몇 개? 세 개. 첫 번째 어떤 도구? F는 MA. 두 번째 어떤 도구? 불러봐, 너 목소리 좀 키워. 두 번째 도구. I는? 델타 P. 자, 뒤에 학생. 세 번째. W는? 일과 어떻게 돼? 그렇죠. 그렇게 되지. 나이스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좌변의 뜻은 따로 있는 거야. 알겠죠? 우변도 우변의 뜻이 있는 거야. 여기 다 좌변이구나. 여기도 다 우변. 이렇게. 그러니까 좌변은 좌변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고 우변은 우변대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좌변의 뜻대로 해석이 안 되면 우변의 정보를 가지고 좌변을 추측할 수 있는 거고 우변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좌변의 정보를 이용해서 관계를 이용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알짜임을 구하려면은 MA를 알아야 해 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MA랑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MA를 알아야 F를 구하는 건 아닌 거죠. 왜냐면 알짜임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면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죠. 에너지의 변화를 이용해서 일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맞지만 그건 일의 양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따로 정의되어 있는 거야? W는 F, S로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거쳐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수 상대론을 지나갔죠. 자, 상대론을 지났어요. 상대론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소식 딱 두 개만 정리할까요? 자, 시간관념에 대해서 T는 감마 T0. 그 다음에 L은 감마분의 1, L0. 이 공식을 몰라서 고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 공식이 어려워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공식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거냐에 대한 매칭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거리는 각각의 입장마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내가 얼마나 연습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하냐에 대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동시성이죠. 동시성이라는 것과 이제 상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녹화도 중지하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여기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니들이 이론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 이론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책상 마음에 안 들면 옮겨! 그러니까 나도 흔들리면 책상 공부 잘 안 해. 나도 그날은 공부 안 하는 거야. 빨리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책상 바꾸든지 옆자리에 옮기든지 계속 신경 쓰여서 그거 공부하겠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나간 게 이제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에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선생님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이 있을 때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거냐? 카톡 한 거 지금? 자, 이렇게 전기장을 지나서 P형 반도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반도체를 이제 서포트하는 두 놈이 있어요. 도체와 부도체가 있죠.
자, 도체가 뭐냐, 부도체가 뭐냐 공부하는 거 참 좋아요. 하지만 얘네들을 에너지 띠의 관점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을 에너지 띠의 관점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고, 온도에 따른 성질, 비저항의 성질도 잘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을 도핑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요. 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인 어떤 중성을 떼서, 그죠? 중성인 놈을 또 집어넣어서 P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성이다라는 거예요. N형 반도체도 중성이었는데 중성을 뜯어서 중성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중성이었다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1차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인 바로 확산 전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며, 그 확산 전류가 만들어지면서 N형에 있던 자유전자들이, 그죠? 잉여 전자들이 양공과 결합을 하면서 전기장을 형성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접합을 하게 되면 전기적 성질의 변화가 생기고, 그 전기적 성질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 전기장이 생기는 순간 에너지 장벽이 생기면서 더 이상의 전하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차단이 됐고, 내가 역방향의 전압을 걸어줄 건지 순방향의 전압을 걸어줄 건지를 판단을 해서 전류가 잘 흐르겠구나 흐르지 않겠구나라는 걸 적용하셔야 되며, 교류전원 장치랑 섞었을 때 전압이 만들어주는 곡선 사인 신호와 그에 대한 출력 신호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이오드를 다이아몬드 꼴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서 교류 신호를 발생을 하면 원래 한 번은 전류가 통과하고 한 번은 전류가 통과하지 않아야 되지만 교류 신호를 통해서도 예쁜 정류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독습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속 있을 또 의미가 아주 훌륭한 것이고, 주말 동안 나는 멍 때리고 그냥 왔다 그러면 그냥 딱 태도가 거기까지인 거야,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와 학문을 바라보는 그냥 관점의 수준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잔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랬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해서 그걸 수정을 하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뭐야, 뭐 나중에 또 할 건데 이러고선 또 똑같은 시기 하면 계속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쯤 됐으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나는 이럴 때 하는 놈이구나, 이럴 때 안 하는 놈이구나. 발전을 스스로 저해하시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다이오드를 지나서 이제 자기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기장부터는 내용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쉽다고 느끼고요. 내용이 계산이 없어요, 여기는. 계산이 없고 거의 추리력이에요, 추리력. 거의 추리. 다른 데도 뭐 다 추리긴 한데, 여기는 이 추리력, 여러분들이 약간 코난화 돼야 된다, 사실. 알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거에 대한 추리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수식적이진 않아요. 이 단원이 수식적이진 않다 보니까 수식보다는 어떤 계산을 통한 결론보다는 어떤 비율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는 단원이 되겠어요.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80페이지인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할게요. 자, 80페이지를 보면 자석에 대한 그림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뭐 인력은 이런 경우다, 청력은 이런 경우다 라고 나와 있어요. 페이지 피라는 지가 언제인데 지금 피고 있네.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극끼리 서로 미는 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극끼리 잡아당기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래에 뭐 자석은 잘라도 뭐 이렇게 잘라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단순한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가우스 제2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 가우스의 2법칙이라기보다도 자기장에 의한 가우스 법칙이라는 표현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사실이 있는 거냐면요. 원래 생각을 해보시면 인력, 청력을 가지고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전기적 극성이 있잖아요. 맞죠? 인력, 청력이라고 하는 전기적 극성이 존재하는데,
가우스 법칙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전기적 가우스 법칙이 있고, 이 말은 그냥 들으세요. 이야기니까. 전기적 가우스 법칙이 있고, 자기적 가우스 법칙이 있어요. 전기적 가우스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라는 극성을 가진 물체들이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떨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전기는. 전기는 플러스만 딱 존재가 가능할까요? 존재가 불가능할까요? 플러스만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전기는. 마이너스만 혼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원자라는 개념이 중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돌고 있는데 얘네 둘이 안 떨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홀극이라 그래요. 홀극. 그러니까 여기 홀극이라는 게 뭐냐면 극성을 가진 물체가 홀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홀극. 홀극의 존재가 가능하다. 전기적 특징이. 그러면은 전기랑 자기랑 좀 성질이 비슷하다 보니까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이 극성을 가진 N극 S극 자석이 있잖아요. 자성체가 있는데 얘네들도 떨어지는 게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응? 느낌이 얘네들도 뭐 자르다 보면은 뭐 언젠가 가능해지지 않겠냐 이런 건데 아직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 그래서 자기 홀극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기 홀극, 자기 홀극. 자기 홀극이 어떻게 될까요? 존재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가우스 첫 번째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전기 홀극이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 홀극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이제 1, 2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배우실 거고 본인은 이제 1학기 때 물리하고 때려친다고 했으니까 관심은 없겠지만 고급 물리라는 과목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학교에. 거기에서 아마 가우스 법칙을 배우게 되실 텐데 버린다 그랬으니까 과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거기서 잠깐 넘어가지 마. 그 맨 위에 있는 자석 그림에 철가루 뿌려진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선생님이랑 약속하는 거 진짜 잘 들어야 돼.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역학할 때 진짜 재밌게 잘 배웠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역학이 쉬워지려면 그리고 역학이 능동적으로 사건이 해결되려면 가장 기초에 있는 걸 너희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선생님 기준에서 가장 기초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너희들 걸로 시각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이 물체를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몇 개의 힘이 얼만큼 작용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시야가 없으면 그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일방적인 논리거든요. 마찬가지죠.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막연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이 있을 때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 정확하게 시각화하고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이 있을 때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전기장의 세기라고 정확하게 시각화를 해내면 어제 문제풀이 할 때 간단하게 여기서 했었잖아요. 화살표로.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추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경우의 수가 3, 4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 조건을 준 이유가 이거 2개는 버리라는 거구나. 그때부터 추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리적 이론을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작업. 그 기초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식 따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식을 알려줘도 계산 못해요. 지금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비례상수값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이번 단원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은 자성을 띠는 물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적 성질을 띠는 물체가 있으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장, 필드라고 하는 그 막연한 개념을 시각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각 처리를 위해서 철가루를 뿌려준 거란 말이죠. 철가루를 뿌려주니까 얘 철가루가 막 퍼진 모양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알잖아요,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막 많이 뿌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막연한 모양을 대략적으로 철가루의 배열 상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용어가 몇 개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보세요. 자기력선은요, 첫 번째,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뜨리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끊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게 그 철가루 배열 방향을 말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철가루 배열이 이렇게 되겠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철가루 배열이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첫 번째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인 건 맞긴 맞거든요. 그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이 중간에 끊어졌지 안 끊어졌어? 끊어졌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없다고요. N극에서 나가서 뺑 돌아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끊으시면 안 된다. 절대 끊어서 표현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중학교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중학교 때. 그럼 자기력선을 그리는 방법을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 자기력선을 기준으로 이 자기력선의 디자인이 끝났다면 이 자기력선을 바탕으로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그게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장의 세기예요. 항상 힘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향세기, 방향세기, 방향세기.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떤 해석이냐면 나침반 N극을 갖다 놨을 때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나침반 N극을 놔뒀을 때 그 나침반 N극이 향하는 방향을 그 지점이 자기장 방향이라고 해요. 자기장을 할 때 정말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해석들이 많은데 해석하는 건 한 가지거든요. 해석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학생들만의 본인들만의 이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은 이제 그게 좀 몰라서 그랬던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자기장의 방향 방금 누가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진짜로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 듣고서 뭐 말도 안 돼 막 그럴 수 있는데 진짜 그래요. 뭐냐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장 방향을 띄잖아요. 자석이. 그러니까 이 지점의 자기장 방향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학생들이. 진짜 상상력이 풍부한 거지만 자기장 방향이라고 물어보면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 지점에, 이 지점에 나침반을 올려놓는 거예요. 나침반을 딱 올려놓으면 나침반 N극이 어딘가 향할 거 아니에요. 그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 한 방향인 거예요. 그 지점인 순간에만 방향. 다른 데는 판단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 나침반을 딱 갖다 놓으면 N극이 어디를 가리키게 돼 있냐면 요 접선을 가리키게 돼 있다면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데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에요. 그럼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 방향도 접선이고 이쪽 방향도 접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되는 거예요. N에서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나침반을 한번 올려놔 보면 되잖아요. 여기다 나침반 올려놔 보면 여기 N극이 있고 N극이 N극 쪽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력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N극과 N극은 청력처럼. 맞죠? 그 다음에 S극과 N극은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인력처럼 바라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두 힘을 한꺼번에 받아야 되니까 이쪽 방향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평행사변형법으로 합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계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선생님이나 약속해야 되는 거는 최대한 여러분들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자기력선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기장 구해라, 자기장 방향 어디냐, 왜 자기장에 올라오냐, 내려가냐, 뭐 이 난리 칠 건데, 그거 다 관심 끄시고, 자기력선이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을까? 문제를 보면 그거부터 연구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연구하고 나면, 대략적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 N극 방향으로 기준 잡으시되, 그 N극이라는 걸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력선의 무슨 방향이라고 해주자? 접선 방향이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 접선 방향.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세기. 아, 이게 아주 그냥 골치 아픈데, 이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또 중학교 시각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중학교 때 자기장이 센 곳은 어디냐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로 가볼까요? 오히려. 자, 초등학교 때로 가면 자기장이 센 곳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자석하고 가까운 곳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야, 여기서 자기장이 센 곳이 어딜까? 자석하고 가까우면 세고요. 멀면은 좀 약해져요. 이렇게만 딱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자, 중학교로 올라가면 그 자기장의 세기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아, 자기력선이 오밀조밀한 곳은, 촘촘한 곳은 자기장이 세고요. 조금 듬성듬성한 곳은 자기장이 약해요까지가 중학교 때 확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개념을 고등학교 때는 어디까지 확장을 하는 거냐면 확장할 게 없는데 얘를 수식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촘촘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수식으로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력선의 촘촘함, 자기력선의 듬성듬성함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그게 고등학교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로 가면 그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은 안 한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플럭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아셔야 돼요. 다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발, 꽃다발. 어떤 느낌이에요? 뭐야, 이거? 달라고? 모른다고? 꽃다발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한 송이의 개념이 아니죠. 다발이라고 하면. 다발이라고 하면은 어떤 가늘고 기다란 게 뭉쳐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맞죠? 그걸 다발이라는 개념인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상상을 해보자고. 실험 못하니까. 야, 요렇게 책상 면적이 있어. 이 면적에다가 꽃다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한 송이씩 꽂을 거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꽂을 거야. 자, 내가 요 책상에 100송이를 이렇게 꽂았다고 해볼게요. 100송이를. 알겠죠? 그러면 그 100송이가 이 책상 안에 꽂혀있는 어떤 촘촘함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걸 자기장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촘촘함을. 자, 그럼 봐봐. 내가 책상을 놔두고 처음에는 100송이를 꽂았고 다 치운 다음에 다시 50송이를 꽂아요. 뭐가 촘촘합니까? 이거 되게 당연한 질문인데 빨리 생각해 보세요. 몇 송이 꽂았을 때가 더 촘촘해? 어렵구나, 선생님 질문이. 이 책상에 100송이 꽂았을 때랑 50송이 꽂았을 때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뭐가 더 촘촘했을까? 약간 좀 쌀국했어. 좀 미안해. 미안해. 약간 미친놈 같았어, 방금. 뭐가 더 촘촘했을까? 100송이. 그 한마디. 그 한마디의 용기. 그 한마디. 너의 그 한마디가 선생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백송이라는 한마디를 내가 들었을 때 촘촘함이라는 개념을 저 학생은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선생님 기준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한마디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100송이 꽂았을 때가 50송이 꽂았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송이 중에 여기다 99송이 꽂고 한 송이 여기다 꽂으면 또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는 거야. 평균적으로. 대충. 그러면 내가 100송이를 갖다가 처음에 100송이 꽂고 두 번째는 이 책상을 하나를 더 붙일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책상 면적이 총 2배가 된 거죠. 여기다가 100송이 꽂을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책상 하나에다 50송이 꽂은 거하고 책상 2개에다 100송이 꽂은 거하고 평균적으로 느낌이 어때요? 촘촘함의 느낌. 뭘 끄떡거려. 물어보지. 대답을 해야지. 촘촘함의 느낌이 어때? 같은 느낌인 거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촘촘함은 여러분 수업이 좀 유치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촘촘함은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는지 지금 빨리 생각해봐.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해요? 개수, 다발의 수. 맞죠? 그 다발수의 비례에 반비례. 비례지, 다발수. 또 뭐에 반비례하는 거야? 면적에 반비례하는 거야. 이 상황을 보고 비례 반비례를 캐치하고 비례라고 하는 거를 분자에 올려놓을 수 있고 반비례라고 하는 거를 분모에 올려놓을 수 있는 분모로 내릴 수 있는 능력. 지금 이 능력이 물리를 할 때 과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능력이야. 상황을 보고 비례 반비례를 캐치해서 그 비례에 해당하는 걸 분자에 나열하고 반비례에 해당하는 걸 분모에 나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꾸로 어떤 개 같은 공식을 봐도 분자에 있어? 얘랑 비례 관계에 있네? 그럼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거지? 전류가 세져? 그러면 얘도 세져? 요게 비례, 같이 세진다는 얘기구나. 분모에 있어? 그러면 분모에 있는 값어치가 막 커져? 그럼 얘는 작아지겠네?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면 약해지니까? 그럴 수 있겠네. 상황으로 공식을 만드는 거야. 상황으로 공식을 만드는 거지, 공식을 영어처럼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능력은 되게 중요한 능력이야.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능력이야. 자, 우리가 이 다발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까 슬쩍. 플럭스. F에 F. 발음이 쓰레기지만, 플럭스라고 하는 거예요. F-L-U-X. 그 플럭스에는 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전기다발도 있고, 자기다발도 있고, 중력다발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무슨 다발이라고 할까요? 자기다발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다발. 자기다발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은 그냥 쉽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야. 여기 S극이 있죠. 그럼 S극은 이렇게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방향이 알겠죠? 요 화살표들을 자기력 선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요게 지금, 요게 다발이에요, 요게 다발이라고. 자, 요 자기력선 한 가닥들을 우리가 다발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라는 거야. 이 한 가닥들을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력선을 이렇게 묶어놓고 내가 바라보면 그걸 다발이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봐봐. 여기는 자기력선의 다발이 몇 개? 물론 3개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 그림상 3개인 거지. 맞죠? 여기는 이렇게 되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알겠죠? 이런 개념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리는 거 지금 뭐겠어? 자기력? 자기력? 그래! 그 한마디. 알겠지? 그 한마디라고. 자, 자기력선을 선생님이 지금
나름 균일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그냥 개차반으로 대충 그리는 것 같아요. 나름 균일하게 그려주고 있죠. 그죠? 이런 거를 아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균일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여기 봐봐. 자기력 선의를 선생님이 되게 균등하게 그려줬어. 그러면 우리가 촘촘함을 보자. 촘촘함. 내가 여기에다가 요 면적 안에다가 요렇게 촘촘함을 보는 거야. 자기력선의 촘촘함을 보는 거야. 면적을 좀 키워봐. 이렇게. 면적을 좀 키워봐. 여러분 내가 이거 3D로 그리는 거야 지금. 참고로. 여기 요걸 내가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면적이라고 보면은 요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면적을 통과하는 양을 보자는 거예요. 아까 그 책상에 꽂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상에 꽂힌다고 보면 돼요. 뚫고 나간다고 봐도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요렇게 아니 뭐 요렇게 면적을 막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촘촘함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촘촘함이 어떨까요? 촘촘함이 어떨까? 하하, 이럴 수가. 여러분들의 이미지적 한계는 꽃다발에서 끝났고. 자, 내가 이 책상에 꽃다발을, 꽃송이를 100개를 이렇게 꽂아. 어떻게 꽂아? 대신에? 균일하게 꽂아. 100개. 10 곱하기 뭐 10 해갖고 예쁘게 꽂아. 그 다음에 내가 면적을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 임의의 면적을 정해서 이렇게 딱 여기. 촘촘함이 요 정도 되네. 촘촘함이 요 정도 되네. 면적을 키워, 이렇게. 동그랗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촘촘함이 이 정도 되군. 이 정도 되군. 좀 줄여, 이렇게. 요 정도 되네. 요 정도 되네. 촘촘함이 어떨 거 아니야? 똑같지. 내가 면적을 키워서 보든, 좁혀서 보든, 네모로 보든, 동그라미로 보든, 별표로 보든, 촘촘하면 다 똑같지. 왜? 애초에 촘촘하게 꽂았는데, 씨발, 어떻게 본다고 그게 촘촘하게 달라지겠니? 맞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촘촘함을 애초에 똑같이 만들었어. 문제에서 균일한 자기장. 알겠죠? 촘촘하게 하면, 면적, 내가 보는 면적이 커지면, 거기에 대응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다발수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꽂혀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얘네 둘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증가하니까 얘가 일정한 촘촘함을 가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여기 이제 N극자석이 있으면은, 자기력선을 보려고 노력하라고. N극자석이 자기력선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맞아? N극자석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림 많이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임의의 요만한 면적을 하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이쪽 면적, 여기도 면적 보고 여기도 보고 이렇게. 그럼 보시다시피 동일한 면적의 통제 변인을 걸었을 때 내가 동일한 면적을 생각하고 있을 때 면적의 크기를 바꾸지 않는다는 가정 안에서 1번 영역과 2번 영역 중 어디가 다발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냐는 거예요. 2번. 2번이 다발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1번보다는 2번 쪽이 동일한 면적일 때 다발수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촘촘함이 세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촘촘함을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촘촘함 정도를. 알겠죠? 그 촘촘함 정도를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수식으로 만들어내겠느냐. 자기장의 세기를.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면적에 반비례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면적이야. 이 면적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분모에 있으니까 나눠졌을 것이고 그러면 단위 면적, 가로 세로 1m가 되겠어. 단위 면적당. 어차피 계산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여기는 다발이라는 거잖아. 응? 다발 표기에 세 가지가 있어. 중력다발, 전기다발, 자기다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의 표기법이 있어. G, E, B. 그래서 다 필요 없어. 이거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것도 안 써. 그냥 이번 물리 1에서는 다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게 여기밖에 없는 거야, 사실. 근데 원래 뒤로 가면 중력에서도 다발이라는 개념을 쓰고 전기에서도 다발이라는 개념을 쓰고 자기에서도 다발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다발이라는 표기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다발이라는 표기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에다 이제 표기를 좀 바꿔주는 거죠. 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여기다 i라는 거를 겹쳐서 쓰면 돼요. 얘는 우리가 파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 있죠? 요 파이. 맞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3.14 파이랑 얘랑 여러분 여러분 얘가 소문짝이 대문짝이 전혀 상관없는 애. 무슨 말인지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죠? 얘랑 발음이 좀 비슷해서 그렇지 이게 얘랑 아예 상관이 없어. 스펠링이 달라 아예. 뭔 말인지 알겠죠? 또 다른 애야 다른 애. 그러니까 괜히 뭐 쟤는 좀 대문자인가 소문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애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선생님이 8년 전에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8년 전에도 내가 이 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8년 전에 정확히 8년 전에 지금은 많이 컸겠군 그 학생.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어. 내가 근데 얘도 파이고 얘도 파이인데 스펠링이 다르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그 이후로도 그 스펠링을 못 외우고 있지만 파이 이렇게 생긴 파이가 너 아니면 너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니들 요거 파이가 어떤 파이라고 쓰는지 혹시 아니? 이거 스펠링이? 나도 근데 기억을 잘 못하겠어. 그날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내가 이 파이를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건 맞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이 파이를 내가 아마 뭐 여기다 썼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잘못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파이가 아니라 이 파이였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 파이였는데 이 파이라고 내가 말을 해준 거지.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 집에 가가지고 이거 검색을 해봤나 봐. 검색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선생님한테 한 3, 40줄 문자가 왔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선생인데 그렇게 잘못 알려준 거를 학생한테 정보를 제공해도 되느냐. 아, 그때 상처가. 아니, 씨발, 물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영어 스펠링 하나 틀렸다고 나한테 이렇게 뭐라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그날 이후로 여기 단어만 나오면 그때 막 악몽이 막 떠올려. 당시 그 애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응? 아, 그 선생님이 그때 너무 좀 힘들었어. 아, 그때 Y지만 오고 얼마 안 됐었거든. 선생님이 지금 Y지만에서 8년이 됐어. 이제 9년 차야. 이제 8년을 꽉 채우고 이제 9년 차인데, 그때 딱 1년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잖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자기장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몇 월이겠어? 거의 이쯤일 거 아니야. 그냥 Y지만 딱 시작해가지고 한 2달쯤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문자 학생한테 받으니까, 아, 여기 그만해야 돼. 아, 천안 애들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어찌됐건,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잘못한 건 맞죠. 잘못한 건 맞으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날 이후로 나는, 외워지지 않게 되었어요. 못 외우겠어. 찾아보세요. 어찌됐건, 너희들이 알고 있던 원주율 파이랑 얘랑은 관계가 없는 애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파이라고 써주는 거야. 파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반비례하고 비례하는 값이다. 그런데 어차피 계산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등식이에요. 등식.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정의하자. 알겠죠? 저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얘 단위가 이제 뒤에서 사실 지금 내가 요거를 말해주지만 이 수식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어는 오히려 유도전류라는 뒷단원 할 때 아마 이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었지 이제 배우고 다발도를 수식으로 쓸 땐 이렇게 쓰고 얘를 자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선 한동안 등장을 안 해 얘가 또.
한동안 등장을 안 하다가 잊혀질 때쯤 갑자기 얘가 또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얘는 미터 제곱. 얘는 WB라고 해서 라지 W 스몰 b 쓰는데 웨버라는 발음을 써요. 웨버. 뭐 어차피 뭐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웨버라는 발음을 한다. 발음을.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의 면적당 웨버. 얼만큼의 다발이 결정이 되느냐.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다발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리는 거고 우리가 그리는 거지 문제에서 그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웨버라고 하는 데이터 값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가닥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얼만큼 양이 지나가겠다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촘촘함의 정도인데 자기력선을 상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기력선을 상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80페이지 하나 하고 81페이지로 가면은 나와 있어요. 맞죠? 81페이지로 가면은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이제 자기력선이 막 그려져 있죠. 화살표로. 자기력선이 막 자석에서 쭉쭉 나가요. 파란색 선으로 막. 그지? 아, 그런데 N극이 기가 막히게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보고 있는 거야. 그걸 캐치해야 돼. 아, N극 나침반이 기가 막히게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을 보고 있고 아래 그림을 보니까 자기 다발이라는 게 보이는데 그 자기 다발이라고 하는 게 뜬금없이 원판을 막 찔러서 통과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 원판 면적에 몇 가닥 정도 통과하는 촘촘함을 가지느냐라는 걸 표기해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B라고 쓰여져 있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뭐냐면 자기 다발의 촘촘함, 즉 자기 장을 뜻하는 알파벳이 되겠죠. 자기 장 B는 S분의 파이. 그래서 S분의 파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계산할 때 우리가 조금 써먹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에 전반부 내용이 되겠죠.